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꼭 6개월이 됐습니다. 전쟁이 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유럽 한복판에서 벌어진 전쟁이 지금처럼 길어질 거라고 전망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지루한 전쟁에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는 여전히 늘고 있는데 방향을 잃은 전쟁은 소모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전쟁이 난 게 6개월 전이죠. 2월 24일입니다. 이때로 한번 시간을 돌려볼까요? 현지 시각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 24일 새벽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점심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저희가들이 YTN에서 속보로 전해드린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요. 침공의 그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예. 20여만 명에 가까운 병사들.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죠. 러시아는 며칠 안에 전쟁 끝날 수 있다 그런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 강했죠. 여기에 서방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지금까지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이게 길어지고 있고요. 전쟁의 전개 과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초반에 러시아의 공세가 강했어요. 푸틴의 아마 전략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수도 키우를 빨리 점령을 해서 그곳에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겠다. 그런 전략이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시작부터 러시아군의 공세는 위험에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지휘체계 그리고 보급 등에서 러시아군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었어요. 예. 결국 무리한 진격을 하던 러시아 군들 피해만 보고 한 달 만에요. 수도 키우 그리고 북부 지역에서 떠났습니다. 예. 4월이 되면서 러시아는 동부에 있는 돈바스 지역 그리고 남부에 있는 흑해 항구 주변을 해서 거기에다 병력 집중시켰고요. 그리고 5월 하순에는 잘 아시다시피 마리우폴 점령했고요. 그리고 6월, 7월 거치면서 현재는 루안스크 그러니까 동부에는 루안스크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입니다. 예. 초반 전망과는 다르게 사실 우크라이나군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그 러시아군의 공세는 7월을 거치면서 눈에 띄게 힘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이 제공한 그 첨단 로켓 하이마스가 바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입니다.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 현재 헤르손 탈환하겠다. 탈환 작전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동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이제 방어를 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까지 지루한 소모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크림반도에 있는 공군기지 그리고 타리아나크에서 여러 차례 폭발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는 자포리자 원전 그러니까 유럽 최대의 원전 6개의 원자를 갖고 있는 이곳에도 지금 주변에 폭격이 가해지고 있어서 긴장감은 6개월이 지났지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민간인부터 군인까지 희생자가 많지 않습니까? 가장 걱정 많이 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아닙니까? 피해자 많을 거다. 그런데 현실은요. 그 예상을 더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기억나시죠? 그 키우 북부에 있는 그 부차라는 마을에서 민간인 수백 명 그 시신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런 잔인한 전쟁이 이제 그쳐야 된다라는 세계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추산하고 있는 민간인 사망자만요 12,000명을 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죠. 피난민이죠.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난민 사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장 큰 사상자는 바로 군인들입니다. 러시아에서만 지금 8만 명이 사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정도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한 16만 명이 넘는 군인 사상자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더 걱정스러운 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가 처음에 전쟁을 시작한 이유가 나토의 동지를 막겠다는 거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결과는 반대로 나왔죠. 비상은요. 전쟁 시작과 함께 비상은 이웃 나라에도 다 났습니다. 70년 넘게 중립국하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스웨덴, 핀란드 아니었어요? 이 나라가요.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어요. 이겁니다. 러시아의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 있다. 그런 걱정 때문인 거죠. 불안의 범위는요.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지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발칸 반도에 있는 나라, 코소보 그리고 보스니아도 지금 나토 가입하겠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번 전쟁 때문 아닙니까? 진짜 물론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예상했던 것과 이것만큼은 정말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을 에너지 전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 전체를 좀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잠갔어요. 예. 잠근 이유는 그겁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하니까 우리 이거에 대해서 뭐 보복하겠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러자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유럽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유럽 연합 그러니까 EU 가입 국가들의 한 40% 정도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유럽 최대 공업국 독일 아닙니까? 독일은요. 수입 의존도가 55%를 넘어요. 한마디로 뭐 직격탄 맞은 겁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러시아가 가스 공급 중단하겠다, 막겠다, 아니면 줄이겠다 이런 소식만 나오면 세계 가스 시장이 막 들썩이기 예. 시작을 했어요. 1년 전에 오늘과 지금 유럽의 가스 가격을 비교하면요. 10배 차이가 납니다. 10배가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가 아니라 이제 겨울 되지 않습니까? 예. 다가올 겨울 이제 난방에 천연가스 많이 쓰니까 그때부터가 더 걱정인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근본적인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걱정이네요. 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도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유럽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로 확산한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가격 올랐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 물가 불안의 요인이 공물가 아닙니까? 예. 이게 다 그 이유입니다.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악화의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죠. IMF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올해 세계 경제 그 성장률이요 3.2%예요. 그런데 예. 올해 초만 하더라도 IMF가 예상을 했던 게 4.4%였으니까 정말 많이 떨어진 거죠. 예. 이런 비상 상황에 돌입한 각 나라들 뭐 했습니까? 기준금리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에 기준금리 뭐 조금 올리다가 2배, 3배 올렸습니다. 예. 우리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빅스텝 밟았다. 예. 자이언트 스텝 밟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지금 막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 기준금리를 갑자기 인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올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진짜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지구촌 모두가 이번 전쟁의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더 가난한 나라, 더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확인한 게 세계가 확인한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북동부에는요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몰아닥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북동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밀을 주로 먹었는데 그 밀을 어디서 들여왔냐면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들여왔어요. 왜냐하면 그곳의 밀이 가장 쌌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쟁 때문에 곡물 수출길 막혔죠. 그래서 뭐 가격도 올랐지만 살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 먹지 못한 사람이 무려 8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상황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평화 협상을 하겠다. 그런 소식 저는 어떤 곳에서도 6개월이 되는 오늘 어떤 곳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